지금 오늘 특징주 뭐 자동차주가 좀 반등해서 어저께 근데 또 이런 게 되면 어저께 또 손절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또 아주 속 쓰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시장이 그만큼 안 좋은 측면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뭐 블룸버그에서 외신에서 그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런 앨런 머스크의 뭐 코멘트 그까지 보면 기존의 그 시장에서 저희가 미국의 시장 점유율의 증가는 실제로 보고 있었거든요. 증가하는 점을 보고 있었는데 그 외신 하나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또 외신 하나로 뭐 리스크 요인으로 하락을 했다가 오늘 그게 또 사실보다 좀 왜곡됐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건 소위 말해서 아주 뭐 랜덤 요소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렇다면 어저께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대응으로는 네. 어제 비슷한 다른 주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런 반등이 있으니까 네. 만약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아 일단 저가 매수 들어가고 보자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역시 이성웅 이사님은 그런 상황이 또 생긴다 해도 일단은 매수 보류 관점인가요? 네, 매수 보류고 저는 통상 그런 관점이 생기면 매도 대응을 합니다. 아 일단은 네, 일단 다음날 매도 손 내가 아깝더라도 네, 더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매도 대응을 하고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어제 같은 경우만 저희가 놓고 비추어 보면은 그 발생한 배기가스와 관련된 리스크가 과징금으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이게 말이 달라지거든요. 원래 통상적으로 기존에 엔진 결함이 있을 때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실제 주가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은 피하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저는 저가 매수 대응이 아니고 어제도 매도 대응을 했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 한번 확인을 해봤겠죠. 뭐 이 부분 뭐 이게 전체적인 의견 자체가 뭐 한 달 전에 예고된 부분, 뭐 다수 브랜드의 전수 점검이고, 뭐 이 부분이 과지금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러면은 뭐 다시금 일부 매수 대응을 했겠지. 뭐 어제 판 거는 바로 오늘 이게 바뀌었네 하고 매수 대응은 저는 안 했을 겁니다. 일부만 다시 매수했을 것이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2, 3%더 주더라도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네. 어제 10,000원에 판 거를 오늘 뭐 2, 3%더 주고 네. 뭐 300원, 1,500원에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예, 요거를 깨야 되겠네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네네. 이게 그 주가에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뭐 18만 3천 원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업의 시가총액을 보면서 이 시가총액에 대입할 수 있는 그 프리미엄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점은 뭐냐면 그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실제 지금은 판매 대수의 증가, 이 판매 대수의 증가를 점유율과 연결을 해보면 그 프리미엄을 받는 요소가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 2자릿수로 되면은 이게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이 부여하는 이 멀티플 요소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9%대에 지금 도달을 하고 이게 늘어나는 단계까지 지금 파악이 되니까 현대차는 원래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인데 이러한 그 이슈, 그러니까 과징금 이슈, 그 다음에 브랜드와 관련해서 손상까지 있을 수 있는 점은 저희가 얼마까지 이 점이 그 손실이 발생하고 그거를 뚜렷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원래 이론적인 대응은 그러한 과징금 같은 경우가 확정되고 이게 여기에서 순이익단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감안이 되고 그 전까지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얼마 수준에서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대응이 원래는 이론적인데 주가는 또 뭐 왔다 갔다 네. 하는 측면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팡팡님, 크래프톤 손절하고 싶다. 우리 어쨌든 지금 뭔가 많이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손절이 쉽지도 않지만 그 다음에 손절 실익이 없는 구간에서 손절을 하시면서 네. 좀 더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보통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 이 이사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기준으로 15%를 삼고 생각을 하고요. 15% 이상은 그냥 무조건 버틴다. 그 15%에서는 기업의 그런 변화가 크게 없는 요소라고 하면은 저는 손절을 일단 하고 30% 이상부터는 예, 당장 매도의 실익은 없습니다. 손절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 이상은 이제 60%를 만회해야 되는 뭐 그러한 배수의 구간으로 돌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 같은 경우 그만큼의 상대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 51%, 52%의 확률이 더 있을 때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 이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으면은 그 판단 자체가 또 편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그 퍼센트에서 만회하는 비율 그리고 심리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30% 이상부터는 네, 손절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 이상일 경우에는 안 하는데 네. 30%가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내가 한 15% 선까지 손절 라인이 올라왔어. 그럼 15% 선에서는 손절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손절을 하는 점 자체는 기업이 큰 변화가 없이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고요. 만약에 그 30% 손실에서 15% 손실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기업의 내용의 변화, 실적의 변화, 아니면은 뭐 새로운 모멘텀의 부각 그런 요소로 올라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손절이 아니라 이 요소 같은 경우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구간까지 일단은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 점을 저희가 생각하고 대응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그 우리 이 이사님의 그 말씀도 경험이 좀 풍부하시고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네. 그거 자체가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초보, 그러니까 네네. 뭐랄까 경험이 그 정도 많지 않은 분들. 네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네. 조금씩 그냥 연습이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 30%, 아니 15% 못할 것 같지만 네네. 그러면 한 두세 주 정도라도 한번 네네. 해보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 현금이 어떻게 네. 되는지.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실수가 이 30% 이상 구간에 들어오신 분들 이제 막막하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버텨 오를 거라고. 근데 이게 조금 길어져. 네. 그리고 저쪽에 저거 괜찮지 않을까라고 봤던 주식들이 막 튀어오르기 시작해.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초조해지고 막 네네. 차라리 이걸 팔아서 그때 저걸 샀으면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네. 더 기다리는 데서 금방 쉽게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는. 네네. 그 매도해가지고 또 급한 마음에 또 다른 데 가서 물리고.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그 심리가 위축되는 구간에서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이 심리가 위축되는 구간, 만약에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빠지면 전체적인 전략에서 시장이 함께 빠지면 시장이 빠지는데 종목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강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종목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여지없더라고요. 그렇지. 예, 함께 계좌가 밀리고 그 밀리는 상황에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요소 저거를 보니까 만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그런 심리가 위축된 구간에서 뭐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바로 팔고 이걸 사서 만회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주식을 접근할 때는 뭐 심리의 다스림 같은 경우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또 하나 이 손절 구간에 손절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버티실 때 또 하나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게 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30%가 바닥일 거라는 확신으로 손절을 안 하고 기다리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이후로도 더 빠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버틴다. 네네.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다가 한 5%, 10%가 더 빠져버리면 그때 가서 아이고 더 빠질 것 진짜 바닥에 던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준으로 한번 쉽게 접근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저희가 매수할 때 포인트가 바뀌었을 때 그때는 일단은 손절의 대응이 필요하겠고요.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매수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이게 주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차트를 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의 종목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차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아직 떠 있다.
뭐 61선, 뭐 121선 이런 구간에서 차트가 이렇게 떠 있는 구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일단 손절입니다. 예, 손실 보고 있는 그 부분이. 근데 이게 아예 역별 구간으로 와서 막 주가가 기고 있고 그러한 구간에서는 이제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의 요소도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이 됐을 때는 주가가 이렇게 떠 있을 때보다는 반영이 빠르거든요. 뭐 그 점을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해보는 게 조금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네. 이러신 분들은 내가 한 실수가 무엇인가를 한번 조목조목 네. 우리 저 북조선 식으로 자아 비판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그걸 메모를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잘못 결정했던 어떤 실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수정하려고 노력하려고 네. 그게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슈퍼개미 한 분이 네. 실수를 줄여나가는 거. 네. 예, 이게 남석환 대표님 슈퍼개미 네네. 이분 우리 방송 자주 오시는데 이렇게 네. 보면은 메모가 그냥 깨알 같아요. 딱 체격이 다부지신 분이 네. 글자는 아주 조그맣게 아주 세심하게 잘 쓰시거든요. 네. 깨알같이 매일매일 메모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잘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네. 아니래. 지금도 실수한대. 네. 그래서 자기는 실수를 매일매일 하지 않기 위해서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 메모를 한다고. 네네. 역시 계속 돈 버는 분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잘 아시는 분의 그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뭐 조금 떨어져서 눈을 감아 본대요. 아니면 뭐 창밖을 보거나 그러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잘못된 부분이 내가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냉정하게 들어온다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매도를 한다더라고요. 주가가 모든 걸 말해주고 내 판단 같은 경우는 오를 것 같다. 뭐 이게 될 텐데 라는 측면에서 주가를 투영해서 보기보다 주가가 모든 걸 말해준다. 이게 답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와닿았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돈을 잃었는데 네. 여기서 배우는 게 하나라도 많아야 네. 수업료 값을 하는 거죠. 네네네. 여기서 얻는 거 없이 단지 돈만 잃었으면 네.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자꾸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네, 자꾸 되돌아보시고 네. 아프죠.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저 쳐다보기도 싫고 네. 내가 왜 샀는지 네. 그 다음에 내가 언제 팔았어야 되는데 왜 못 팔았었는지 네. 이걸 좀 계속 보시면서 반성을 하시는 게 일단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남 탓이거든요. 네네. 남 탓인데 네. 그래서는 내일 달라질 수가 없으니까 네. 내일은 뭔가 뛰어난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내가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치열한 네. 고민과 연구, 자기 개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고 저도 뭐 매일 반성합니다. 매일 보면서 이 점이 어떤 점이 좀 더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도 그렇고 뭐 과거의 요소를 지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실수는 안 해야 되겠다. 이 실수가 특히 주관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바라보거나 대응을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우리 사리오님 수업료가 너무 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주변에 이제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있는 거 정말 자신 없고 정말 불안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정리하고 네. 현금화하고 네. 그걸로 다시 투자하지 말고 네. 그 중에서 조금 한 20분의 1, 30분의 네. 1만 띄워가지고 그걸로 먼저 훈련을 하고 네. 그러니까 종잣돈 조금이라도 일단 놔두고 네. 자기가 먼저 훈련을 하고 나서 실력이 늘었을 때 그다음에 실력이 늘었다는 기준 우리 여러 차례 얘기했죠. 우리 이성 이사님은 그때 6개월간 계속 수익을 냈을 경우라고 하셨나? 하여튼 최소한 6개월 혹은
최대한 12개월간 계속 매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거. 네네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돈 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 돈은 자꾸 수업료는 자꾸 깨져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종잣돈을 다 까먹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배운 게 많고 깨달은 게 많은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좀 철저한 자기 그 계획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말 그 돈은 뒤에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성적인 관점에서 시장과 주식을 바라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이게 원론적인데 그 다음에 처음에서 거기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 롱런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기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기본에 대해서 이 점. 근데 실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 딱 동기부여는 딱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유효가 약발이 네. 이틀에서 3일, 길어야 일주일이면 싹 잊어먹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모토도 생각을 실행하자. 그게 모토인데 이 실행만 되면은 정말 조금씩 발전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일괄매도 일괄매도 할까 이런 말도 있는데 농담이신 거 아는데 차라리 그럴 자신도 없다면 그냥 계좌 덮어버리고 새로운 계좌 하나 파가지고 단돈 20만 원, 30만 원만 가지고 계속 연습해. 이쪽은 그냥 놔두고. 네, 네. 예. 네. 하여튼 어떻게든 지금 어려우시다면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딱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일 요거 여기로 갔다 저쪽이 좋으니까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시다가는 네. 계속 수업료만 내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네. 손절을 얘기하는 권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손절 권장은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손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야죠. 그리고 그런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정말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는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초기에. 네. 근데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그 주식에 대해서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는 거니까 네. 지금은 얘기는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관점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연속적인 수익이 난다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본질 가치, 그다음에 뭐 적정 가치, 그 구간에서 그 구간 이하 또는 그 합리적인 구간에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장투를 하면 언젠가 돌아온다. 근데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게 제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도 앞에 전제하는 점이 적정한 가치에서 사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장기 투자한다. 또는 이 기업이 극심한 저평가니까 그 저평가 구간에서 사서 본질 가치를 회복하면 이런 투자를 한다. 그 전제가 되는 뭐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그 관점에서의 접근이거든요.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주식을 바라보는 그 장기 투자의 하나의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낼 멘탈이 있는 분은 장기 투자 가는 거죠. 또 주식이 그런 주식이고 하면 네, 그 누구죠? 우리 지금 아마 많은 분들 우리 가족분들 영상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10억 만들기 재테크 네네. 카페 거기 주인장인데 이 친구는 LG전자 반토막 난 거를 7년간 네.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네. 버텨가지고 결국에는 어쨌건 50%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네. 네,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단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나의 성향에 맞는 투자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시장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디죠? 베리군님. 저도 하이닉스에 물렸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평단가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3%거든요. 근데 저는 하이닉스는 뭐라 그럴까요? 중기 정도 투자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트레이딩은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분할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제가 분할 매수할 가격은 지금 속으로는 9만 1,000원대 혹은 9만 원
정도 오면은 네. 그때 다시 분할 매수 들어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좋습니다. 거.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네. 네, 관점이 다른 거죠. 제가 트레이딩으로 봤다면 마이너스 3%, 그럼 2% 더 빠지면 팔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네. 2%가 더 빠지면 나는 또 분할 매수한다. 네네. 예,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이라는 거. 네. 네. 그런 것처럼 제가 2차 전지 업종의 구간을 말씀드렸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안 좋은 케이스를 전부 반영한 게 시총이 62조 구간. 저희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 구간에 왔을 때는 사봐야 돼요. 근데 그 구간에서 만약에 60조, 58조 가서 뭐 시장이 와르르르 밀린다고 해서 그때는 그냥 이건 아니구나 손절을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건 요거는 이 구간에서는 들고 가보는 구간. 예, 대형주 군 중에서 시총 상위주가 있고 이게 IT 같은 경우는 또 사이클이 빠르게 돌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 안에서 지금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 뭐 서버 그다음에 뒤에 뭐 아마존 서버 디램 같은 경우 가격 하락한다. IT 이러다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IT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주가가 또 저점이거든요. 실제 데이터도 모두는 안 좋은 게 나온 게 IT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바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이클이 짧다는 점. 그거를 생각하고 IT 업종 같은 경우는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딱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오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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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니까 네. 아주 더 많이 빠질 거라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적어도 9만 원 네. 저처럼 9만 원 그 전후 근방에서는 일단은 뭐 그때까지 좀 빠질 수는 있겠으나 사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공감입니다. 네, 그러한 구간부터 사보는 것도 저는 공감입니다. 그리고 그 매수에 대한 구간을 정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점은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자, 뭐 2,000 간다, 1,800 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될 거다. 데이터로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생했을 때 위험 관리를 하면 되고 발생했을 때 그러면 되지 나타나지 않은 요소에 대해서 굳이 그거를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은 주가는 그런 점을 먼저 반영해 나가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게 비관에 잡혀서 시장을 바라보면 종목 자체도 잘 못 사게 됩니다.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하락하면 어쩔까? 저희가 정해놓은 이러한 가치에 왔을 때도 시장이 하락할 텐데 여기에서 시장이 더 하락할 텐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하락을 한다는 점을 저희가 바라보고 접근하면은 그거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려감, 경기 침체가 온다더라. 뭐 이게 뭐 금리 인상이 연속되고 물가를 못 잡으면 시장은 침체가 올 수 있다더라.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매크로 이슈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소위 말해서 그 투명하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적어도 저희는 너무 그 매크로 이슈에 매몰이 안 되는 뭐 그러한 관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